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능을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비법, 직접 효과를 얻었던 노하우, 그리고 6번 정도 현직 교사로서 시험 감독을 하면서 여러 학생들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알게 된 당일 비법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수능은 당일날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때 그 시간에 마음가짐과 태도와 행동이 정말 점수를 좌우해요. 비록 3, 4점에서 10점, 20점 그 정도 올라서 나는 달라질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 점수가 나의 삶에 큰 변화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 간절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직 교사가 말하는 수능 당일 실전 대비 비법에 대해서 요약본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강의 영상을 찍은 것보다는 훨씬 간략하게 정리된 정리본이니까 자세한 것은 제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능은 그날의 패턴과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지금 당장 2주 전부터 수능 패턴을 따라 생활하십시오. 수능이 관련된 과목이 시작되는 시간에는 최대한 잠도 자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는 습관, 그리고 그 시간에 머리가 깨어있게 하는 습관으로 2주 정도 생활하십시오. 이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당일날 그 패턴대로 여러분들의 뇌가 깨어서 열심히 움직일 수만 있다면, 작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얻었던 점수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수능 패턴을 따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일 학교에 가는 길, 대부분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경찰차를 타거나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출발합니다. 미리 도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태워주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그 오고 가는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요점 정리한 오디오로 귀에 꽂고 들으면서 제가 직접 만든 오답노트, 제가 항상 강조했던 자습서화된 오답노트를 활용하여 등교했습니다. 귀에서는 요점의 내용들이 담긴 오디오가 울리고, 저는 눈으로 오답노트와 관련하여 내가 어떤 문제를 자주 틀렸으며 내가 어떤 개념들을 자주 까먹는지를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등교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순간에 기억에 나더란 말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요점 정리 오디오를 직접 만든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mp3로 다운받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유튜버의 요점 정리 오디오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에 가는 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사소한 듯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책상이나 걸상 등은 말하면 곧 바꿔주고, 또한 주변에 시끄럽게 하는 환경들은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온도 조절이에요. 혼자 춥다고 히터를 무작정 키울 수도 없고, 혼자 덥다고 갑자기 히터를 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얇은 옷 여러 개를 겹치든지 또는 따뜻한 핫팩 같은 것을 활용하여 여러분들 순간순간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만큼은 여러분들 간단한 미니 초코바나 사탕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 등을 당을 보충할 만한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식을 자주 섭취하고 점심을 아주 간단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편하게 먹은 후에 그 시간마저도 공부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날만큼 여러분들 졸 수 있는 상황이나 집중이 떨어질 만한 상황들은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만큼은 제발 정말 신기한 게 이날따라 특별히 우정이 넘치는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수능 당일날 가서 자기의 심정, 자기의 고민, 완전히 고민 상담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미 시간은 지났고 오늘이 바로 수능 당일인 만큼 여러분, 오늘만큼은 모든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십시오. 점심밥도 혼자 드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점심밥 혼자 못 먹는 학생들이 있다면 조금은 미리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한다고 혼자 밥 먹는다고 왕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혼자 밥 먹는 시간 최대한 줄여 여러분들 그날만큼은 그 시간마저도 공부하고 오디오로 반복하여 듣는, 반복하여 읽는 시간으로 삼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발 수능 당일만큼은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오로지 하여 시험에 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저도 옛날에 바리바리 가방 속에 싸서 담아서 갔었어요. 수많은 양의 자습서. 불안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갔죠. 제가 그 많은 것들을 그 수능 당일날 그 교실 안에서 다 봤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볼 수도 없고요. 볼 정신도 없고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가 자신의 삶의 결과일지도 몰라요. 자신이 직접 만든 자습서화된 오답 노트를 가지고 가시고 여러 번 읽고 암기하십시오. 달달달 외우겠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그런 것들만 암기하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폰이나 귀마개 등을 가져가셔서 mp3 노래를 듣지 않더라도 주변의 소음을 최소화시키시고 또한 학교를 가서 자기만의 조용한 공간을 찾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주변에서 나 몇 점 맞았어, 아 이번 시험 쉬운데, 아 이번 시험 어려운데, 이번 점수는 이 정도 점수는 돼야 성공하겠는데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하여 혼자 주변 소음에 영향받지 않고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폰은 시험 때 감독관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물건이니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여러분들 최대한 혼자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팁인데요. 시험 직전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법 요소나 문법에 대한 암기 내용들은 시험 직전 5분이나 10분 전에 여러 번 읽으면서 암기하시고 문제로 바로 가셔서 적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여러분, 암기한 내용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이 시작된 즉시 관련된 문제 부분으로 가셔서 있으면 풀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방법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이 가진 모의고사를 풀 때도 느껴보십시오. 내가 자신 있는 파트 먼저 풀고 취약한 부분을 마지막에 두십시오. 그것이 왜 좋냐면, 자신 있는 것을 먼저 풀다 보면 긴장도 좀 풀리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요. 혹시 시간이 부족해 찍는다 할지라도 아는 것을 시간이 없어 틀리는 것보다 아예 원래 몰랐던 것을 찍어 하나라도 맞는 것이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무엇이 자신 있는지, 내가 무엇이 취약한지를 찾고 시험 당일에도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풀었어요. 그런데 1, 2분 남겨놓고 3, 4문제를 못 풀었다고 봅시다. 그때는 두 가지를 가장 활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푸실 때 주변에 남겨두었던 정보, 내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확실히 아닌 것을 제거했던 이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답을 고르시고요. 그랬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자신의 OMR 카드를 보시면서 내가 체크한 것 중에 가장 적은 보기의 번호가 뭔지를 확인하십시오. 국가에서 보는 시험은 말입니다, 너무 편차가 크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수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내가 남겨둔 흔적을 활용하면서 내가 푼 오답 노트에서 가장 개수가 적은 보기를 선택하여 찍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찍어서 맞았던 점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한 문제라도 도움받고자 주변을 돌아보시거나 컨닝을 시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신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좌우로 여러분들과 문제의 배열과 유형이 다른 문제들이 출제되니 본다고 한들 그 번호가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 컨닝은 시도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추상적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시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컨닝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픈북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주변에 있는 선생님에게 질문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차피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내가 얼마나 집중력이 있건 능력이 있건 상관없이 어쨌든 그 시험 시간 동안에는 오로지 자신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이라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마음 먹고 편하게 어깨에 힘을 빼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십시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직이요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건강 중요하다고 잘 먹어야 된다고 점심시간을 꽉 채워서 푸짐하게 먹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식을 챙겨와서 천천히 먹는 사람들 수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긴장한 상태다 보니 무엇을 먹냐에 따라도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크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꼭 예민한 분들은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간단한 요깃거리, 내가 평소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좋아하는 것을 챙겨 오시거나 그냥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자주 먹어서 여러분들의 허기만 달랠 수 있을 정도로 집중력에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만 섭취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날 점심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고요. 이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읽고 또 읽으십시오. 이러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보통 30분에서 1시간의 넉넉한 시간들로 부여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짜투리 시간에 그냥 방대한 양을 공부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오디오 파일이나 자신이 만든 잡서화된 오답 노트를 편한 마음으로 여러 번 읽고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몇 개만 암기하는 방식으로 빨리빨리 지나가십시오. 이 시간에 뭔가를 암기하고 분석한다 한들 여러분들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이해하는 문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에는 방대한 양이 아닌 오디오 파일과 잡서화된 오답 노트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응용 능력을 키우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 쉬는 시간 화장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저한테는 꽤 큰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이 끝나자마자 화장실이 급하다고 바로 화장실 가서 또 일을 본 다음에 또 공부하다가 또 시험을 보면 긴 시간이 텀이 생깁니다. 그때 또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쉬는 시간 아주 급박하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참다가 30분 중 시작 10분 전에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예의를 갖춰 구한 뒤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시험 직전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편한 몸 상태로 시험에 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학생들을 보면 서답형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몰랐다고 생각하면 아예 빈칸으로 남겨두거나 OMR도 정말 자기가 모르면 마킹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정직한 것도 좋고요. 자기가 아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능력이고 실력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원래 성향이 그래서 시험 모르는 것은 빈칸으로 놔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능 당일만큼은 찍어서라도 마킹하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더 정직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나은 점수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웃긴 일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사 시간에 사탐 과탐을 찍고 자면 부정행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사 시간은 한국사만 풀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사 시간에 한 개의 OMR 카드를 준다고 그냥 다 3번으로 찍거나 다 4번으로 찍고 잔다면 한국사만 그렇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쭉 찍고 잔다면 한국사 시간에 사탐 과탐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영수가 중요해서 시험을 보고 한국사만 시험 봐서 점수를 받겠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사탐 과탐을 쭉 찍고 잤다가 부정행위가 되어 앞에 시험 봤던 국영수마저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절대로 한국사 사탐 과탐 시간에는 쭉 찍고 자는 것을 절대로 금합니다. 찍고 자는 것 또한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실 절대 요행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런 당일 행동 수칙을 말했냐고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을 보게 하는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체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도 오디오 파일도 전용 mp3만 들고 간다 해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은 수험생이나 감독자나 다 예민하니까요. 이것을 제때 사용한다면 정말 유용한 자료지만 안전하게 공부하기 위해선 역시 오직 내가 만들고 편집하여 준비한 나만의 잡서화된 오답 노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점 정리장일 것입니다. 좋은 문제집에는
좋은 요점 정리장도 같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또한 위에 열거된 제가 말한 17가지의 노하우도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끈기와 인내 없이, 믿음 없이는 금방 잊혀져서 원래 습관대로 문제를 풀고 시험을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 당일 하루 온전히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아마도 삶의 습관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 이야기를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지나간 시간,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날이 지났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 자신이 얻은 점수를 정직하게 인정하시는 것도 용기입니다. 나는 이 점수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재수를 말하거나 나는 이 점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거라면서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은 정직한 것도 아니고 용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재수하지 마시고 자신이 얻은 점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대학에 입학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4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 보람찬 대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가, 이 행동 수칙이 한 명에게라도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점수를 받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보람된 대학생활을 하고 진정한 행복을 향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